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어제 수업을 좀 하다가 시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시험 기간이고 해서 굉장히 고통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는데 무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현재 시험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형태냐면은 다 지우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학교와 학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식을 주죠. 막 준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딱히 예복습을 안 해요. 예습하지도 않고 복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잊을 수 있고 이런 식인데 근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망각하면 좋겠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기억하면은 좋고 그걸 안 잊어먹으면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지식을 막 들이붓는단 말이에요. 이미지는 밑빠진 독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결과적으로 남는 지식량은 얼마나 되냐.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 구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만큼만 이제 물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식량이.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여기 투입량을 막 늘려요. 막 특강이네 내지는 시험 대비네 막 하면서 막 투입량을 늘리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 밑에서 간당간당하다가 투입량을 늘려서 물이 새기 전에 시험을 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90이 나오겠고 열심히 조금 안 해도 그래도 공부했으면은 한 70 정도는 나오겠죠.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시험 보고 나면은 이 지식은 이 독 안에 가만히 있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또 새나가요,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다음 시험에 이 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개별적인 것이 나오느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다음 더 상위 지식을 시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 요때 했던 공부량이 100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번에는 120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한 과목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똑같이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양을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몇 과목을 포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죠? 애초에 시험이라는 게 본질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독에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시험 공부를 안 해요. 왜? 시험 공부 별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평소에 머릿속에 다 있는 걸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건 잘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학교에서 노트에 필기를 하죠. 학생들이.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합니다. 하는데 이 필기한 거를 집에 와서 보냐? 그럼 안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해야 될 건 뭐냐면 필기한 노트를 뇌에 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뇌에 필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인간이 망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잊을 수 있고 또 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망각은 선택적인 게 아닌데 기억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은 망각할 것은 기억을 안 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예요. 이미 연구 끝났죠.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이 어떠한 기억을 가질 때 그것이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가, 몇 퍼센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노력 없이 보존되는가라는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알고리즘화 시켜서 최대한 잘 만들어 놓은 게 여기에 보여주는 안키라는 앱이에요. 안키는 일본어로 암기가 안키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앱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일본어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영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문득 드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이거를 깔면은 요런 것들 존재하지 않아요. 이 안에.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하나 둘씩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것은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용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맨날 100점만 맞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뭉치 만들기 카드 덱이에요. 한 카드 덱 그 안에 제가 플래시 카드를 얼마나 넣을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샘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제가 플래시카드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저한테 축하합니다. 현재까지 이 뭉치에서 만기된 모든 카드를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공부한 건 없죠. 추가를 할 건데 이제부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플래시카드라는 게 뭐냐. 앞면에는 사과라고 한글로 써있고 뒷면에는 apple이라고 철자로 APPLE가 적혀 있으면 그게 플래시카드예요. 그래서 앞면에 사과를 보고 뭐더라 아 이거 뒷면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봐갈 수 있는 이게 플래시카드인데 이거를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으로 누군가가 굉장히 대단한 걸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다운받으면 아마 기본 답입력, 기본 선택적 역방향 카드, 기본 역방향 카드 포함 빈칸 뚫기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4000 EW랑 EW 익스트라 이미지 오클루전 인핸스드 이건 없을 겁니다. 기본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형식인데 기본은 앞면에다가 제가 사과라고 쓰고 애플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추가했죠, 제가 방금 전에. 그래서 새 카드가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 맞습니까? 공부 시작을 누르면은 여기에 사과라고 보여줘요. 그럼 나는 생각을 하겠죠. 사과 뭐더라 영어로? 애플이네. 맞네. 애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럼 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한테는 쉽거든요. 그럼 쉬움 누르면은 4일 후에나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또 추가를 해볼게요. 다른 것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답 입력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앞면에다가 사과를 썼어요. 포도를 썼어요. 망고를 썼어요. 이렇게 됐죠. 뒷면에다가 망고를 썼어요. 추가를 해봅니다. 그럼 이거는 새 카드로 하나가 또 들어갔어요. 공부 시작하면은 나는 망고를 보고 이거에 철자를 적어야 되는 사람이 됐네요. 망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 쉽냐? 그럼 저는 쉽거든요. 쉽습니다. 이게 적는 거예요, 이제. 이름은 답 입력이었네요. 그러면은 기본 선택적 역방향 카드는 무엇이냐? 이것은 앞면과 뒷면 반대 방향 추가인데 솔직히 반대 방향 추가는 뭔지 모르겠고 앞면 뒷면이 있고 그거를 앞면으로 보여주고 뒷면을 맞추게 뒷면으로 보여주고 앞면을 맞추게 두 개가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망고 말고 다른 거는 뭐가 있죠? 바나나 또 배우고 싶다. 그럼 바나나가 나오겠죠? 바바바가 아니라 바나나.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추가가 됐는데 카드가 하나만 나왔네요. 공부 시작. 바나나는 뭐냐? 바나나입니다. 쉬워요, 저한테는. 오호,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결과가 아닌데 역방향 카드 포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선택적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입력하는 순간에 역방향으로만 나올지 정방향으로만 나올지를 애초에 알고리즘에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개짜리로 하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바나나 라고 하고 바나나라고 적으면은 두 개가 생겼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는 BANANA겠죠? 네, 맞아요. 쉽습니다. 바나나는 바나나죠. 쉽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또 추가해서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봤던 게 뭐냐? 이미지 오큘루션 인핸스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깔아야 돼요. 어떻게 깔아야 되냐? 여기에 가시면은 이미지 오큘루션 안키라고 치면은 요 페이지가 나와요. 사이트가. 그러면은 여기를 쭉 내려가면은 그 시스템과 연동돼서 요 번호 있죠. 요것만 카피해서 안키에 보면은 여기에 도구라고 있거든요. 맨 위에. 그걸 눌러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들어간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가져오기 이걸 누르고 여기다가 넘버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미 했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껐다가 다시 키면은 이제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샘플에서 저는 추가를 다시 해볼게요. 어떤 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역방향 카드가 아니라 우리는 방금 전에 깔았던 이미지 오큘루션 인핸스드가 나왔죠. 여기에다가 요 버튼이 원래 없어요. 근데 요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데스크탑에 있는 요거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떠한 몸에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지운다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를 제대로 말해내면은 그거는 저한테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가리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몸의 어떠한 부위로 국한되어 있지만 아이가 만약에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오늘 원래 지금 5시에 수업을 해야 하는 아이가 스파이더맨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중에서도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 여러 스파이더맨이 다 나오는 막 그런 만화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아직은 잘 못하는 아이인데 저한테 막 설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전 수업 시간에. 이 스파이더맨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저 스파이더맨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 아이는 원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스파이더맨으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걸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영어를 덧붙여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스파이더맨으로 대체하고 각각의 스파이더맨이 가진 고유 기술들 같은 거를 제가 가르치고 싶은 동사와 버무려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소화력이 엄청 좋아지겠죠. 원래 먹던 것에 뭔가가 2% 정도 추가된 것일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가렸어요. 제가 칸칸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hide all, guess one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가리고 한 개를 맞추게 만들 수도 있고 한 개를 가리고 한 개를 맞추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개니까 퀴즈가 18개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맞네요. 이렇게 해서 추가는 버튼이 따로 없고 클로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됐을까요? 네, 18개가 추가가 됐죠. 그럼 공부 시작을 하면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저거는 뭘까요? 저는 헤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답 보기를 누르면은 열렸죠. 헤어 맞네. 나한테 쉽나요? 쉽습니다. 이건 뭘까요? 글쎄요. 여긴 뭐지? 템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하지? 아이브라우도 아닌데 딱 여기 중간인데 아이브라우는 여기 있으니까 글쎄요. forehead 정도 될까요? 맞네요. 이런 식으로 내지는 이걸 전부 다 가리고 나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약간 치팅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이 그림이 이거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진짜로 이런 원노트 같은 데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내지는 사진 같은 거 짜집기 해서 붙여놓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들만 글로서 텍스트로서 뽑은 다음에 그 부분을 그림에서 가려서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은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머릿속에 다 지식들을 청킹을 시켜 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진짜 하는 사람들은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 때는 공부를 잘 안 해요. 별로. 평소에 하던 만큼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이걸 하는 방식을 배워서 본인들이 직접 한 거를 저한테 확인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걸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플래시카드 앱을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퀴즐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고 불과 며칠 전에 4만 원 돈을 내고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데 연 결제예요. 1년에 4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근데 저는 그거를 결제를 이미 했지만 그거 안 쓰고 안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주고받고 이런 것도 간단하고 하다면은 아이들을 슬슬 안키 쪽으로 넘겨서 사용을 하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안키 앱은 미국의 의학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써요. 외울 게 워낙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여기다가 이제 심장사진, 뇌사진 이런 것들 넣고 각각의 부위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넣고 사용을 하겠죠. 이런 거 사용해야지 이 구멍을 하나씩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메꾸지 않으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지식이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간 지식을 공부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애초에 지식이 안 빠져나갔으면 힘든 게 아니에요. 시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시험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리고 공부가 즐거워야 됩니다.
배우는 건 즐겁습니다. 그걸 시험 보니까 힘든 거죠.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